방금 모듈까지 얘기를 했는데, 요건 지난 시간에 못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이 모듈까지 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공간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좀 내리겠습니다. 네, 건축과 도시의 역사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우리 원시 주거는 이렇게 동굴 앞에 불을 펴놓고 요 뒤쪽에 살았죠. 우리가. 음,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침입, 동물들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불을 가지고 이렇게 좀 입구 쪽에 놓고, 어, 우리가 방어를 하면서 지내는 이러한 개념이었죠. 근데 우리가 이때는 뭐 썼어요? 돌도끼 막 이런 거 가지고 잘 잡히지도 않는 거 잡고 보통 이렇게 사과나 따먹고 열매나 따먹고 이랬겠죠. 여기 막 뼈가 많아 보이는데 아마 거의 못 잡았을 거예요. 이게 보통 그 10번 사냥하면 이 정도 시절에는 한 10번 나가면 한 번 잡을까 말까 그 정도 사냥 확률이었으니까요. 어, 그러면 제가 하나 여기서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이제 우리가 삶이 발전하면서 이런 불들이 현대에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와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1강을 했고, 2강을 지금부터 할게요. 우리는 2강에서 어떤 거를 배워볼까 하면, 그 건축의 역사, 도시계획의 역사, 비슷한데, 건축에 어떻게 만들어졌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옛날 얘기 듣듯이 한번 쭉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처음에 구석기 시대는 이때 어떤 때였죠? 짱돌 들고 쫓아다니면서 서로 싸우고, 사냥하고 이러던 때였죠. 그래서 이렇게 동굴 앞에 적을 침입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떼서 여기서 추위를 녹이고 이제 방어의 목적과 뭐 이런 것들을 다 갖춘 그런 시기로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일단 뭐 구석기, 신석기 뭐 이런 것들도 쭉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그 집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어떤 방식을 이해해야 하냐 하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발전을 했을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는 우리가 안전한 방어막의 역할을 했죠. 뭐, 새 둥지도 그렇고 모든 게 안 보이거나 좀 이런데 우리는 어때요? 좀 크고 우리가 뭐 짐승처럼 이빨이 센 것도 아니고 손톱이 강한 것도 아니고 자연에서 보면 잡아먹히기 딱 좋은 위치에 과거에는 딱 잡아먹히기 좋은 위치였고 근데 이렇게 또 보면 인간이 발달된 게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건축물이나 도시나 이런 거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무기의 역사와 비슷해져요. 음, 자, 자연 동굴에 살 때는 우리가 짱돌 가지고 때려잡고 이럴 때니까 어, 사냥을 열 번 하면 한 번 잡힐까 말까 그러한 위치에 있었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우리는 머리가 있으니까 이제 얘가 이게
짱돌로 10번 찍어서 이씨 안 죽는 애들이 날카로운 걸로 그딱 찍으니까 애가 한 방에 가더라. 그래서 돌을 날카롭게 말아보자. 이제 사- 이제 만들어서 사용해보자. 이래서 갈기 시작한 거죠. 그게 신석기, 마제석기라 그러죠. 그래서 뭐 창끝에 그 좀 이렇게 갈아서 뾰족하게 만든 돌 같은 거를 해서 던져서 잡고 이러니까 사냥의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움집 이제 동굴이 아닌 평지에 나와서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무기가 발달하니까 그만큼 방어력도 좋아지고 어,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짱돌로 한 사냥을 10번 나가서 한 번 성공했다면 갈아서 쓴 마제토끼는 10번 나가서 한 3번. 그 다음에 우리가 구석기 때, 신석기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단백질 섭취라는 게 이게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사냥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열매 채집해서 먹고 이랬는데 똥을 싸니까 거기서 또 자라네?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경험적으로 많이 쌓다 보니까 아, 얘를 먹고 씨앗을 뱉어서 심으면 자라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농경문화라는 걸 만들고 이제 좀 생활이 여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어, 무기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만들어진 방식이 동굴에서 무기가 발달돼서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돌도끼로 잡을 때와 이제 우리가 갈아서 만든 석기, 마제 석기라 그러죠. 그 석기를 좀 그 나뭇가지에 꽂아가지고 창을 만들어서 던졌을 때 사냥 확률이 어떤 게 높을까요? 그리고 방어도 잘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굴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런 평지로 내려와도 좀 우리가 우리 몸을 지킬 수 있겠다 싶을 때 내려온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냥을 해서 먹는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자연에 있는 것들을 채집을 해서 먹는 게 훨씬 많았겠죠. 어, 왜 그러냐 그러면 무기나 이런 것들이 그 다양한 것을 찾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음, 아마 청동기 때부터 이제 사냥이나 이런 걸 잘 하게끔 됐었고, 그리고 무기의 역사 중에 우리의 담벼락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 무기예요. 우리가 나무 방벽을 쌓고 살다가 이제 화살이 나오면서부터, 얘는 이게 나무를 쌓아서 방어가 안 되네? 우리는 쌀이 빗자루나 뭐 이런 걸로 예전에는 만들었어요. 이 다음에 나온 걸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목책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가볍게 만든 걸 사용해서 우리는 방어를 하는 형식이었는데, 왜? 직접적으로 무기에 타격을 받는 것들이 가까이 와야 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래 봐야, 멀리 던진데 봐야, 그, 창을 만들어서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멀리 안 가는 것이었죠. 근데 문제는 화살이 발명되면서부터 우리가 빠른 새, 다람쥐, 사슴, 이런 것들을 잡기 시작해서 사냥 확률도 무지하게 높아지게 됐어요. 그게 아마 이제 좀 더 청동기 시대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무기의 발달이 되면 우리가 어때요? 방어를 하고 싶어도 뭐 예전에는 나무를 세워놨으면 창을 던져서 창이 맞을 확률은 적죠. 근데 화살은 그리고 왜 그러냐? 그리고 우리가 창을 뭐 한 30개씩 들고 다니면서 던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화살은 어때요? 우리가 막 한 50개, 100개씩 짊어지고 다니면서 쓰잖아요. 통에 넣고. 근데 어? 이 화살이
우리가 쌓아놓는 성벽을 넘네? 그리고 많이 날라오네?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 우리의 담벼락이 점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 삶을 할 때는 그 이때도 계층이 나눠졌어요. 음집에서 보면 요 제일 위쪽에 있는 그 음집이 부족장들이고 요 밑에 있는 이 평민이었죠. 그리고 부족장 위에 있는 계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주술사, 신들에 연결시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좀 더 그 부족장이나 이런 사람보다 위였죠.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모여 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농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품앗이 하듯이 대량의 그 인력이 들어가야 되겠죠. 대량의 인력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돼요? 자식을 많이 낳거나 아니면 몇 부족을 쳐들어가서 걔네를 잡아서 노비로 쓰거나 같이 농사를 짓게 만드는 것이 있겠죠. 이러한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 무기의 발달과 연결돼 있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하나 또 알아둬야 될 거. 그 여러분들은 원시 시대에 불을 지펴놓고 우리가 그 방어하고 살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불들은 현대에 어디로 가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따뜻함을 준 거는 우리가 난방으로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실내에서 불을 밝히고 사용하는 거는 전력을 이용한 형광등이나 이런 조명 장치로 갔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을까요? 우리는 원시 시대에 피로나 이런 것들을 불을 보면서 멍하니 바라보면서 피로를 풀고 그랬죠. 불멍을 한다 그러고, 요새 캠핑에서도 불멍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TV로 해결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과거에서부터 점점점 발달해서 과학적으로 발달해서 이게 문명이 발달된 상태로 오는 거지. 그 기본 원리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모여 살다 어떻게? 이제 왕이 생기고 이제 좀 나라가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 서로 뺏고 뺏기는 관계가 됐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거의 좀 토성을 쌓고 살다 구릉지에 살다가 아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성곽을 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식의 보통 성곽을 쌓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여기서 보실 거는 두 개로 나눴다는 거예요. 일단 외성과 내성. 외성은 평민이 사는 곳, 이제 내성은 지배계층이 사는 곳.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이제 고조선, 우리가 그, 이렇게 보시면 요게 토성인데, 석성을 쌓기 이전에 우리는 토성을 쌓죠. 이제 고구려도 그렇고, 초기에는, 어, 우리가 돌을 가공할 만한 그런 다양한 장비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을 했었고, 이걸 옮길 만한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부족했죠. 돌을 가서 이제 그걸 쌓아야 한다는 것은 나는 그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 내가 좀 이게 짱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레일을 타면서 옆에 람보르기니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에 떨겠죠. 왜 부딪힐까 봐. 절대 싸우거나
경쟁하려 들지 않을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집을 보더라도, 음, 내가 타워펠 요새 같은 경우로 따지다 보면, 나 연립회사로 하는 거하고, 나 타워필리스 사는 거하고의 격차는 분명히 있어요. 이게 뭐 신분적인 제도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 나타내주는 그 상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좀 더 넓은 아파트, 좋은 아파트, 이런 것, 네임밸류가 있는 데를 가려고 그러는 것이겠죠. 그게 곧 자기를 나타내 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건축물이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는 것도 그 사실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싸움을 하기 이전에 그런 것들을 정리가 돼요. 내가 저기 가가지고 싸우려고 딱 갔는데 성이 너무 높아. 그리고 너무 넓어. 그럼 싸우러 갔다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아닌가 보다. 그러고 딴데 찾아보자 이러고 딴데 털로 가겠지.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전쟁을 방어해주는 요소이기도 하고, 전쟁이 났을 때는 우리를 안전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두 가지의 역할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세 개로 나눴죠. 아예 중성, 외성, 중성, 내성. 여기서 을밀대 이런 거는, 여기는 내성은 그 신과의 연결을 해주는, 아까 얘기했던 그분들이 사는 곳이고, 중성은 지배계층, 외성은 평민. 뭐 이런 사람들이 나눠서 살게 되죠.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면 좀 대부분 평야나 물을 끼고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산성들이 많아요. 그래야 적의 공격들을 이 위에서 보고 이제 좀 지휘를 하면서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발달했어요. 이제 그리고 조선시대나 이때쯤 가면 뭐가 유행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대산, 인수, 이런 풍수지리 사상이 들어오게 돼요. 이거는 도가에 의해서 들어온 거죠. 뭐, 이제 불교나 이런 게 있을 때도 뭐, 이런 좋은 명당 이런 건 늘 찾았지만, 이게 좀 본격적으로 뭐, 군택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왔던 것은 조선시대 정도 돼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이나 이런 것들이 마냥 그 단순하게 뭐 사회적 영향을 안 받는다? 이런 내용은 아닌 거예요. 사회적, 문화적, 모든 것에 대한 영향을 다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집을 질 때 명당, 그러면서 막 겁나게 찾고, 그리고 우리가 명당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좀 알겠지만, 이제 뭐 어디에서 뭘 해주면 좀 잘 된다, 이제 과거 급제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을 다 설명을 하면서 이 내용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좀 더 다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공간은 인간에게 점, 이게 약간씩이지만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쳐서 인간을 통제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설계한다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인간의 심리적인 거, 뭐 다양한 것들을 다 구성해서 본인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그 이용하는 사람의 대상을
통제도 하고, 막기도 하고, 동선을 유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건축 계획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에요. 이제 풍수지리 사상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뭐 다양한 분야가 이제 계속 진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우리가 땅의 기운이라 그러는데, 뭐, 높은 산, 낮은 산, 우리가 보통 그 배산임수라 그러는 것들을 얘기했을 때, 왜 배산임수라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는 이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죠. 그래서 뒤쪽이 보통 북쪽이에요. 그래서 뒤에 산이 있으면 여름에 어때요? 공기순환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시켰냐 그러면 한옥에서 마당에서는 일본같이 뭐 여러 개 조경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그냥 이렇게 그 자갈이나 이런 거 흙을 줬어요. 왜냐? 그게 달궈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공기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죠. 마당의 개념이. 그러면 그 뒤쪽에 있는 보통 산을 두고 있으니까 산에서 어떻게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밀려 들어오는 거죠. 이게 상승하면서 순환, 대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산임수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 이렇게 뭐 그냥 우리가 풍수에 따라서 그렇다 그러는데 풍수지만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입지 여건을 다 보면서 우리가 만들어진 어쨌든 그 하나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신라 시대에 오면 중국의 그 왕궁이나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이런 그 좀 그런 내용들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중국은 땅덩어리도 넓고 평평한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좀 쪼개져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변형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똑같이 못하니까 한국에 맞게 변형을 시키면서 나름대로의 내용을 가져와서 어쨌든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주에 보면 궁, 능 이런 게 중간중간 배치되어 있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옥도 있고 일반 연립도 있고 경주라는 곳이 그래서 저는 되게 좀 아름답고 많이 건축가들한테는 가서 보고 배워야 될 곳, 그 다음에 다양성이 좀 많이 존중되는 곳,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요번에 비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시간이 좀 되시면 가서 자원봉사도 하고 그랬으면 바람이 있어요. 이제 발해는 좀 더 북쪽에 있죠. 우리나라보다. 어, 북쪽에 있으면서 이 중국의 그 넓은 한 털을 잡고 발달을 했어요. 이 발해되는 곳이. 그러기 때문에 신라나 이런 데보다는 좀 더 그 중국식 문화에 맞는 이런 왕궁 털을 짓고 성곽 안에 이렇게 내성, 외성, 내성, 그 다음에 주작대로라는 걸 하나 크게 내고 좌우로
그래서 이렇게 집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놓고 거의 중국식에 가깝게 젖대는 얘기죠. 여기가 이제 중국의 장안성이고, 요게 아까 봤던 발해 상경 두 곳인데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뭐 여기는 현도가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절터 석불사 뭐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왜 가져왔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 우리는 중국 문화에 대한 그걸 가져와서 자꾸 연결하려 그랬을까에 대한 고민. 왜냐, 중국은 옛날부터 대국이라 그러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얘네가 뭐 큰 나라다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땐 땅덩이가 큰 나라예요. 원룸에 살던 사람이 50평, 100평대에 가면 어떻게 느낄까요? 공간감이. 넓어서 약간 공허한 느낌도 들고 다양하게 여기 뭐 하지? 뭐 하지? 뭐 하지라는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신라나 이런 데는 이게 산이 여러 개 겹쳐 있고 넓은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성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도 중국 거를 본따서 갖다 만들 수가 없이 막 잘라내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서 여기는 이런 큰 공간 개념을 가지고 설계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땅덩이와 사회적, 지리적, 문화적 여건이 됐던 거고, 우리나라는 딴 게 돼도 지리적인 게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런 큰 공간감을 못 느꼈기 때문에, 아, 저기 왕은 저렇게 사는데, 나도 이러한 정도의 넓이에 뭔가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다 있을 거예요. 이제 자기가 권력의 상위에 위치에 올라가면. 그래서 다양하게 좀 바꾸고 싶고, 다양하게 뭔가를 해보려는 노력, 이런 것들을 시도하다 보면, 음, 남의 우리가 느껴보지 못한 공간감을 가져와서 설계를 하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모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래픽으로 요새는 다 이제 구현을 할 수 있게 돼서 대충 이런 모형이 될 거다. 큰 건물들만 나오고 작은 집이나 이런 것들은 다 뺐어요. 그 고려 시대에는 이제 불교가 국교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탁시, 뭐 서탑, 동탑에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거의 영향은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통일신라에도 있죠. 석가탑, 불국사에 석가탑, 다보탑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나눠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듯이. 그리고 예전에 모든 것들은 나라의 큰 전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항상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존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존을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짓고 고려의 가장 큰 전란이 있을 때는 팔만대장경을 우리가 만들어서 호국불교를 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왔어요. 뭐 여러분들이 알듯이 이런 내용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우리 건축물이나 도시나 이런 것들에는 사회, 문화, 뭐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고려 시대에는 뭐 이렇게 좀 나눴어요. 그래서 성벽으로 둘러싸인 폐쇄형 도시를 만들었고, 뭐 요 안에서도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될 거, 어, 우리가 그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온돌이라는 개념이 활발하게 사용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대부분 다 이제 신라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침상 생활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침상 생활을 했다는 것은 난방이나 이런 것들이 뭐 화로나 이런 거를 지피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 보시면 고려 시대에서 이런 건축물들을 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로마 쪽에서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도시사 배울 때, 세계 도시사 배울 때 고대 로마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더 권위적이고 그 권력적인 내용들을 사람을 이 공간에 들어갔을 때 들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배치되는 여기서 지금으로 보면 법원, 검, 뭐, 검찰청, 경무청, 그다음에 뭐 공부니까 여기는 그 저거겠죠. 그 우리 국토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 딱 공간에 들어가면 사람이 약간 위축들고 이런 것들이 있을 만한 공간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간을 설계한다, 계획한다는 것, 설계보다는 계획이 맞죠, 우리는. 계획한다는 것은 다양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 이 공간은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떠한 그 여러분들 기획에 맞느냐, 이 공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개경, 여기, 개경은 우리는 보통 어떤 도시라고 해요? 조선시대 보면 개선 상인이죠. 여기가 뭐, 특별히 뭐가 유명하다라기보다는 그, 무역도시 같은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인삼, 뭐 이런 것들도 유명했고, 근데 우리가 무역을 잘 되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도 많아야 되고, 돈을 가진 부자 상인도 많아야 되고, 그거를 지켜줄 수 있는 군사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물품들을 또 필요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정치에 대한 내용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조화가 된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우리가 폐쇄도시라는데 보통 산을 삥 둘러서 산성을 쌓고 그 안에 우리가 이제 그 도읍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쪽에 사람이 살고 뭐 다양한 일들, 시장도 있고 왕궁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만드는 거죠. 요 전에 봤을 때는 어땠어요? 왕궁 자체에 대한 내용이 성곽, 성곽을 그냥 하나 만들고 큰 성을 만들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쳤잖아요. 근데 조선시대는 아예 하나의 그 이 큰 산들을 엮어가지고 아예 산성을 쌓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사대문 안에 이렇게 크게 성을 쌓고 이 안에 왕궁이나 뭐 청계천 이런 배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도시의 기능을 갖추게 만들어준 것이에요. 음, 뭐, 한성.
요런 방식으로 생겼죠. 요게 대동 여지도에 나오는 것이고, 어, 여기까지는 뭐,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도다, 뭐, 측량을 했다 이러는데, 그래도 약간 왜곡된 것들이 나오죠. 여기 보면 인왕산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왕궁이나 이런 느낌이 나는 데가 좀 더 많죠. 그리고 지금의 서울을 보시면 성곽도시 안에 요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의 서울이라고 행정구역으로 표시된 데는 이만큼이니까 되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과거와 지금은. 그래서 뭐 여기에서 풍수의 혼합이 됐다라고 해서 뭐 주작대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했는데, 광화문이 그 불이 많이 난다 그래서 불을 눌러주는 데다 그래서 광화문이 됐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았는데 결국은 어쨌든 불이 났죠. 광화문. 아니, 광화문이래. 안 봤죠. 그 다음에 이제 한성은 이제 고공기에 의한 배치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100% 가져오진 못했어요. 왜냐? 왕궁 뒤에 산이 있었고, 시장은 왕궁 앞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급적인 한옥과 우리가 좀 그 양반도 나누죠. 상급 양반, 그 관리 쪽에 들어간 양반이고, 요렇게 사는 데는 좀 낮은 양반들이 살던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초기 한성에는 10만이 거주했다 그러는데, 우리 로마는 이거보다 한참 전에 100만이 넘는 도시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저층이 왜 됐냐 그러면 온돌에 관한 그 난방 때문에 이게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대부분 아래로 까는, 사람들이 주거가 되는 곳은 아래로 까는 이제 집을 만들다 계획하다 보니까 전부 다 좀 평탄화됐던 것이죠. 여기는 마포나루예요. 그래서 주로 마포나루에 대해서 여기 모든 양고, 그 다음에 생선, 그 다음에 저 지방에서 내려오는 왕궁에 바치는 곡물, 이런 것들이 다 마포나루를 통해서 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왕궁에. 여기는 청계천, 예전에 봤던 청계천 모습이고, 좀 물은 많이 없죠. 의외로. 여기도 예전과 같이 그 오수 시설이 지나가는 곳이라서 그렇게 뭐 깨끗하다 이럴 수는 없지만, 여기서 다 살고 그랬대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여기가 그 종로인데, 여기 보시면 요 앞쪽으로 보면 운종가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막 모였다가 빨리 사라진다 그래서, 구름같이 모였다 구름같이 사라진다 그래서 운종가라 그랬대요. 이쪽에 보시면 지금의 종로 쪽을 보실 수 있고, 과거에 이제 그 일제시대에서는 우리나라 전기를 끊는다 그래서 요 뒤쪽이 왕궁인데, 그걸 가리는 일제 총독부를 세웠죠. 그리고 여기가 그 창경궁터 쪽에 보시면 뭐, 여기가 어디지? 뒤쪽에서 뭐, 어쨌든 이제 창경궁을, 조선 총독부죠. 그다음에 우리
창경궁이나 이런 데를 동물원을 만들어서 우리 때는 창경원이라 불렀어요. 뭐라 그러지? 그 공원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린이 대공원 같은 느낌. 저는 그래서 뭐 어렸을 때 소풍을 그쪽으로 간 기억이 있어요. 창경궁 쪽으로. 지금 창경궁인데 그 당시에는 창경원이었죠. 동물원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 갔던 기억이 나네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다 정비를 한 거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일제시대 잔재다에 대해서 좀막 대부분 다 정리를 많이 했어요. 이런 지도를 보면 이제 38년 지도죠. 이때만 해도 여기 강남이 휑했죠. 여러분 보신 게. 이게 다 논밭이었어요, 논밭. 지금 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미나리밭, 배밭, 압구정동 쪽은 과수원이 많았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도 있었고 여기는 일제시대에 제일 처음 만들어진 현대식 종로라고 보시면 돼요. 명동. 그래서 백화점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문물을 접하게 된 것이죠. 그런 면도 있지만 이때부터 건물이 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위쪽으로 많이.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은 다양한 뭔가 그 물품을 보여주고 집중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어, 너무 넓게만은 지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집약적으로 보여주려면 1, 2, 3층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층별로 왜 그 1층은 모든 백화점이 그러죠. 가보면 1층은 잡화, 화장품이나 이런 거 쭉 있고 2층은 여성 의류, 3층도 여성 캐주얼, 4층부터 이제 신사복 뭐 이런 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지하는 식품 코너 및 푸드 코스트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념들을 나누려다 보니까 층별로 구분을 할 것뿐이 없었던 것이에요. 이제 우리 서울이 커져가게 된 내용이에요. 뭐 예전엔 사대문안이 있었다가 이렇게 좀 늘어났다가 점점 늘어나죠. 여기 영등포 쪽하고 막 늘어났다가 73년 이게 제가 태어났던 해인데 그때부터 이만큼씩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때만 해도 여기 보시다시피 영등포구, 관악구, 영동구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여기가 개발이 거의 안 됐었어요. 이게 전쟁이 나면서 모든 게 이제 무너지고 어, 좀 우리가 힘들게 살았던 시절이죠. 그래서 거의 다 파괴됐어요. 지금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이렇게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더 우리가 이런 폐허 속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어, 여러분, 요게 지금 뭔지 아세요? 여기 진양상가, 낙원상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이제 가게 됐던 건물들이 있고, 이쪽이 남산이니까 여기가 진양상가, 여기가 세운상가, 이쪽이 저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청계 고가도로였던 시절,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연결을 해가지고 서울이 점점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 뭔가 발전 계획을 할 때 그 땅이 필요한데 땅이 없는 거예요, 나라 땅이. 그래서 여기가 하천변 부지였는데 이 위에 다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해버린 거죠. 도로 위에 이렇게 지은 건물 아마 우리나라 최초일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발을 했던 거예요.
음, 집들을 단독주택 분양지처럼 이렇게 쫙 쪼개가지고 대충 만들어주고 니네가 알아서 집 져서 살아라. 맨 처음에 이랬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되니까 집을 만들어서 분양하는 방식으로 갔던 거죠. 그 67년, 60년대만 해도 우리가 교통이나 이런 게 안 좋다 보니까 여름에 멀리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기가 한강이에요. 한강에서 사람들이 다 놀고 이렇게 해수욕을 즐기던 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강변북로가 만들어지던 시기고 이렇게 돌을 여기 이렇게 깔기 시작해서 여기 이제 도로를 만든 것이죠. 강변북로 만들던 때.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 전부 다 논밭이었어요. 뭐 특별한 게 없이. 여기가 아마 지금의 요쪽, 요쪽이 어디지? 그 대림동 요쪽일 거예요. 요게 제3, 아니 요게 한강교일 거고, 요게 아마 그걸 거예요. 대림동 있고 막 요쪽 지역.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영동 지역 개발될 때 얘기한 거고, 영동 지역에서 이제 양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중심 센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집중 투자를 해서 이렇게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계획안을 세웠던 거고요. 이런 게 계획이에요. 뭐 다이어그램 그리고 법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새는 없었는데 예전 같으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상가 아파트 앞쪽 일부가 2층으로 된 상가로 해서 쫙 해서 연도형이라 그러죠. 길가와 연결돼서 쭉 가게가 있는 곳. 이게 아마 그 강남에 맨 처음 이렇게 개발이 됐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강북에 보면 그 동부 이천동 옛날 아파트가 보면 이렇게 개발이 된 걸 아실 거예요. 이런 공간을 연출하면서 우리가 점점점 발전을 하게 되죠. 60년대 여기가 그 강남이었습니다. 초가집도 있었어요, 이 당시에. 기와집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양철지붕 쓰는 집도 있었고, 그리고 차나 이런 것들이 다리 위로 지나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급할 때는 뗏목을 가지고 이렇게 강남북을 왔다 갔다 하곤 했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면서 이제 톨게이트를 만들고 여기가 반포 쪽이죠. 만들면서 처음으로 개발을 하게 됐고 공무원 아파트 만들면서 이렇게 쭉 개발이 되어 갔던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막 반포 아파트와 강남 아파트가 이제 막 올라가던 시기. 이때 처음에 사람들이 아파트에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이게 사람들이 왜 처음 보는 양식은 되게 낯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무원한테 막 강제 분양해가지고 막 가서 살게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압구정동 쪽, 반포. 아, 맥도날드 보이시죠? 되게 옛날 거. 참, 그때는 차도 몇 개 없었는데. 아까 얘기한 연도형 상가를 통해서 가로 활력을 증진했고, 블록 내부에 공원이 많았죠. 그 당시에는.
단지 내 상가가 전혀 설치를 안 했고 초기 블록 단위의 생활권을 보여줬어요. 이것은 거의 미국에서 가져와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미국에서 이런 개념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좀 안 맞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는 미국보다 땅덩이가 좁으니까 밀도가 되게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높아봤자 8층, 10층, 12층이 최고 높이였으니까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점점 더 부시고 다시 올리고 올리고 뭐 이런 방식이 됐던 거죠. 그리고 89년에 지금 무역센터나 63 빌딩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게 됐고요. 음, 여기 동탄 신도시 예쁘죠? 지금 보시면 호수공원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여기서도 제가 좀 아쉬운 것들은 이제 보차 분리가 돼서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의 다 죽었고 상가 지역은 몇 개 안 되죠. 그다음에 뭐 복합단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자족 도시라 그러죠. 이 도시 내에서 움직이지 않고 뭔가를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회사도 다니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되게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요새 그 도시계획에 있어. 그리고 건축물들을 보면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 있죠. 원룸이나. 그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오늘까지는 되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고, 다음 주도 아마 제가 인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건축 계획에 대한 기초 개념이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